네, 삼양식품에 이어서 하이트진로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재판에 회부된 하이트진로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핵심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공정위원회가 첫 칼을 빼든 사례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널리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쁜 건지, 일감 몰아주기는 무엇인지 일단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뭐 나쁘냐? 예. 일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너 일 좀 일해라고 몰아주는 건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위법이 되지 않고요. 예. 공정거래법상에 우리가 사회적 공적으로 처벌을 하는 이 일감 몰아주기는 자기가 회사를 따로 하나 세워서 자기 큰 공적인 회사의 물건 돈을 예. 자기 개인 회사로 빼내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방식을 취합니다마는 실제 법률적인 효과 면에서는 예. 자기가 큰 기업의 돈을 빼내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것은 오나의 돈 빼먹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용어일 것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 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이나 어떤 그룹 경영을 하는 큰 기업이 있다면 계열사, 작은 계열사들, 그 산하 계열사들 중에 특히 또 비상장 계열사들 많잖아요. 예. 그런 계열사들한테 일감을 몰아줘서 예. 그로 따른 어떤 이익을 총수 일가가 얻어가는 그것들이 좀 더 질이 나쁜 거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올리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0.56%밖에 안 돼요. 예. 오너들이 여러 명 분산이 돼 있죠. 그런데 삼성이 개인 회사, 비상장 회사 하나를 따로 만듭니다. 예. 그 회사는 지분을 100% 가지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의 큰 물량을 그 자그마한 회사한테 넘기면 예. 그것은 다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익 편취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재벌 기업들이 예. 이 공적인 회사의 돈을 자기 사적인 것으로 많이 지금 편취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특히 오너 일가가 더더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근절한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일감 몰아주기 근절인데 첫 대상이 하이트진로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가 문제죠? 예, 하이트진로 우리 매일 마시는 맥주, 국민 예. 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이트 맥주의 오너들이 어저께 전격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재벌 저승사자론의 김상조 위원장이 들어서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 예. 하고 처음으로 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바로 하이트 진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이트 진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잘못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엄한 사람을 잡는다. 이래서 계속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 드디어 잘못을 실토하고 예. 그런 이제 불구속을 조건으로 죄를 시인하기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책이 예. 처음으로 가시적 사법 조처에 길을 텄다. 예.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뿐만 아니고 이제 같은 혐의로 다른 기업들을 고발했거나 지금 이제 고발을 검토 중인데 몇몇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좀 도마 위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그 기업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미 효성그룹 또 LS그룹은 예. 벌써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했고 하림 통당 만드는 데죠. 그다음에 태광, 대림, 금호 아시아나 이런 데는 지금 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고 예. 곧 검찰에 고발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공정거래법은 법 체계가 독특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게 사법 절차의 시작이에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200조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산된 것만 200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나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 간의 내부 거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체질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 계열사 간의 그동안의 이 내부 거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에 역할을 잘 안 해왔으니까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심기일전하고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도 크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우리 이사회,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상법상 이사회가 다 재벌 총수 오너들의 친구, 일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저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돈 빼내기를 해도 예.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도 다 손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에 총수 일가가 아닌 사람이 다른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른바 집중투표제도라든지 몇 가지 지금 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예.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의 일탈 행동, 예. 저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따 시간이 좀 허락되면 상법 개정안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론 하나만 짚고 저희가 네. 넘어갈게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이 예. 기업 집단 간의 계열사 간에 이제 내부 거래한다고 저희가 앞서 설명 예. 개념 정리해드렸는데 이거 계열사 간에 뭐 시너지 효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네. 계열사 간에 법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열사 간의 거래를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계열사 간에 하면서도 턱없이 가격을 낮추거나 예.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끔 예, 예. 현재 공정거래법 23조에 보면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요건이 4가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야만 처벌되기 때문에 예. 내부 거래와 부당 내부 거래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지금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은 예.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반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내부 거래와 부당한 내부 거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쁜 것인지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일감 몰아주기 관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 얘기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예. 오너 일가의 특혜가 이제 또 주어지다 보니 예. 뭐 회장님들 많이 또 이제 검찰 조사 받으시고 또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구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의 그 주주들, 기업의 이제 어느 정도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또 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가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예. 똑같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낮아요.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재무 구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낮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정시에서 뉴욕 정시 같은 데서는 한국 리스크다. 국가 리스트다 이럽니다. 예. 그 리스크. 예. 한국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예. 정확하게. 그럼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느냐? 북한 때문에 그것도 물론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 돈 빼먹기를 하기 때문에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을 못하게 주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철저히 없어져야 되고요. 예. 말씀 올린 대로 상법도 개정해야 되고 동시에 지금 현재 이사들, 예. 감사들 책임도 많이 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단 깨서 예. 오나 일가의 일탈을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주제하고는 조금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저희가 속보로 좀 보여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제 박사님께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광주광역시가 오늘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열고 이 광주 일자리 문제를 광주형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뭐 또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으로부터 모델이 돼가지고 이제 광주형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하고요 투자 협상이 또 이제 타결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고 예.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가장 당면한 현안 과제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광주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것은 독일형 모델을 우리가 따온 거예요. 예. 기업들이 출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예. 지방정부에서 도와주고 땅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데 좀 싸게 해주면서 예. 또 기업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대신에 근로자들도 좀 희생을 해서 예. 근로자들이 월급을 좀 적게 받는 겁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예.
같이 윈윈하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예.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굳이 외국으로 안 나가서 한국에서도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 예. 투자를 늘릴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지금 20년 동안 국내 생산 시설을 한 번도 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광주형 일자리가 되면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한국 수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예. 우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그런 조처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단협 5년 유예 기간을 보완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무튼 잘 된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 된 겁니다. 서로 상생 모델로 네. 또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하니까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김대화의 경제 읽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